2000년 3월 지구에서 가장 큰 물체가 남극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3명의 다이버는 그곳으로 향한다. 질 하임리히, 그녀는 동굴 다이빙 커뮤니티의 전설이라고 불렸다. 그녀는 뛰어난 영화 제작자이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BBC와 함께한 작가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동굴 다이버 중 한 명이다. 이러한 그녀의 업적은 그녀가 동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2001년 그녀는 동료 전문가인 폴 하인리히, 수중 카메라맨 웨스 스카이스와 함께 탐험을 떠난다. 그들의 목적지는 남극에 위치한 초거대 빙산이었다. 이 빙산의 표면적은 자메이카와 비슷한 크기로 당시 기록된 빙산 중 가장 큰 빙산이었다. 그들은 빙산이 바닷물로 분해되기 전에 빙산 속 수중 동굴을 탐험하기로 계획했다. 그들은 실제로 동굴이 존재하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동굴이 있을 것이란 예상만으로 탐험을 계획한다. 빙산의 동굴 속을 탐험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고 당시에는 탐험 계획만 세워졌을 뿐 아무도 탐험한 사람이 없었다. 때문에 그들은 이번 탐험이 성공하면 큰 명예와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상당한 실력의 프로다이버인 그들조차도 빙산 다이빙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위치 또한 남극에 있었기에 쉽지 않은 탐험이었다. 2001년 그들은 남극으로 향했다. 그들이 보트를 타고 빙산으로 향하던 중 문제가 발생한다. 웨스가 영상을 찍던 중 보트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남극의 차가운 물이 그의 옷을 적시기 시작했고 당장 물에서 나와야 했다. 하지만 그는 1분 분량의 영상을 남기기 위해 물속에서 촬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남극의 바다는 극도로 차가웠고 1분조차도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었다. 다행히 그는 1분의 영상을 촬영 후 보트로 올라왔다. 하지만 그는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고 거의 모든 기력을 잃은 상태였다. 탐험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치고 경험이 풍부한 그들조차도 서서히 긴장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빙산의 균열에 도착한다. 기력을 다한 웨스와 항해사는 보트에 머물렀고 폴과 질은 어둡고 차가운 물 속으로 잠수를 시작했다. 엄청나게 차가운 물로 인해 그들은 머리를 맞은 듯한 두통을 느꼈다. 그들은 추위에 맞서 심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물 속에는 많은 얼음 조각들이 부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얼음 조각을 밀어내며 촬영을 해야 했고 평소보다 어려운 촬영이 되었다. 그들은 미지의 세계로 천천히 하강을 시작했다. 하강할수록 물속은 더 어두워졌다. 어느새 그들은 남극 바다의 40m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고 이것은 계획보다 훨씬 더 깊은 깊이였다. 잠수하던 중 질은 아래쪽에 동굴 같은 통로를 발견했고 더 깊은 곳으로의 탐험을 시작한다. 그곳은 남극 해저의 특별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냈다. 그들이 빙산 속 더욱더 깊은 곳으로 헤엄쳐 갈수록 얼음에서 이상한 균열과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빙산은 계속해서 움직이며 바뀌고 있던 것이었다. 그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더 이상 촬영하기 힘들었고 장비를 점검하며 입구로 향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온 입구에는 크고 거대한 얼음 조각이 막고 있었다. 즉, 그들이 헤엄쳐 들어간 출입구가 사라진 것이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었고 도저히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보트에 있던 항해사와 웨스도 그들을 구조할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탈출구를 찾아 길을 헤매기 시작했다. 긴 시간 동안 길을 헤매던 중 다행히 그들은 탈출구를 찾을 수 있었고 감압을 하며 수면으로 올라왔다. 다음 날 그들은 두 번째 탐험을 위해 빙산 위에 섰다. 한 번의 탐험이 성공하여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여전히 위험했지만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는 위험이라고 생각했다. 입구는 안정적으로 보였고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그들은 두 번째 잠수를 시작했다. 전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하강하며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때 질은 조류가 천천히 빨라짐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었다. 갑자기 조류가 매우 빠른 속도로 그들을 덮쳐왔다. 조류는 동굴 속을 향하고 있었으며 찔은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동굴 바닥을 잡으며 버텼다. 탈출하기 위해 출구로 돌아섰으나 조류는 이미 그들을 감싸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었다. 그들이 빙산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중 찔은 멀리서 푸른 빛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출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재빠른 판단으로 조류의 몸을 맡겨 출구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출구가 매우 멀리 있었기에 그들은 긴 시간을 바닷물의 흐름을 따라 표류했다. 긴 시간 동안 동굴을 표류하던 그들은 드디어 동굴을 탈출하는데 성공했지만 보트는 찾을 수 없었다. 몸은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지 30분 후 멀리서 보트가 보이기 시작했고 질과 푸른 물 밖으로 구출되었다. 세 번째 날, 그들은 마지막 다이빙을 계획한다. 마지막 다이빙에서는 웨스가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전날처럼 해저로 내려와 통로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날보다 빠른 속도의 조류가 그들을 덮쳤다. 찔은 전신이 떨리고 있었고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빠져나올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동굴을 넘어 수면을 향해 카메라를 작동시켰다. 그러나 수면 위에서도 물이 빙산에 갈라진 틈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동굴에서 벗어난다 해도 빙산 위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때 그들은 남극에 살고 있는 얼음 물고기가 생각났다. 그 물고기는 빙산 표면에 굴을 만들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그 구멍에 손가락을 찔러 넣어 빙산 표면을 타고 탈출하기로 했다. 다행히 그들은 조류를 거슬러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고 보트에 문제없이 도착할 수 있었다. 그들이 배에 올라탔을 때에는 계획보다 2시간이나 늦었을 때였다. 그들은 식사를 하며 다시 잠수하기로 계획하던 중 갑자기 갑판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방금 전까지 있었던 빙산의 동굴이 산산이 부서진 것이다. 그들의 탈출이 조금만 늦어졌다면 죽었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후에 질 하인리히의 책 인투 더 플래닛에 기록된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분한 관심 감사드립니다.